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의도 카페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자, 오늘 우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의 IT 및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김장렬 상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일단 뭐 방송 이제 많이 좀 보시기도 하고 가보시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 이제 저희 스타트하는 저희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 좀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그 동안에 해오셨던 거랑? 좀 더 자유로운 거, 좀 더 자유. 캐주얼한 거. 그쵸. 목소리가 좀 크시고. 네. 근데 저희가 그게 약간 컨셉입니다. 상무님. 아침에 졸리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이곳에서 정말 우리 상무님께서 편안하게 네. 그냥 이렇게 딱딱함보다는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네. 캐주얼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주시면은 주식시장이 편안하진 않은데요. 그거는 주식시장은 지금 누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유. 근데 또 이거를 저희가 힘든 상황에서도 네. 항상 전략을 세우고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또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으니까 네,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네, 뭐 우리 상무님과 함께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표님도 오늘장 또 걱정이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상무님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안 좋게 봅니다. 쉽지 않을 거다. 아무래도. 저는 원래 보수적이었는데 네.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9만 원 넘을 때 있었잖아요. 10만 전자 간담한다. 그때 기아 자동차 애플 강한다고 그랬을 때 그 첫 주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랬거든요. 연락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샀다. 아들 주식 아들이 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9만 원대. 네. 절대 사지 마라. 팔아라.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바이로 한 게 지난 1년 반 동안 딱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4개월인가?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1월까지.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 바닥일 때. 바닥일 그래서 때? 딱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때 평균 목표 주가가 82,000원, 지금 74,000원인데 그래서 계속 사지 말라고 살 거 많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맞았는데 맞은 게 기쁜 게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의 한계다. 예, 그렇게 보여서 할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하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사 해가지고 2008년도 리먼브레 사태 이후 2009년도에 어땠고 PBR이 0.9배인지 1배인지 뭐 그거 제가 역사했을 때 한 3시간 해서 다음에 하죠.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할 얘기 진짜 그거는 많아. 한 5시간짜리입니다. 상무님, 그 회장님이 1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투주거든요. 아무도 안 모르시더라고 작년에는. 상무님 제가 또 이게 감정이입되는 게 제가 진짜 주주입니다. 그때 사지 말라 했을 때 사지 말라 했잖아, 이런. 네, 물론 이제 9만 원 아니지만은 9만 원 근처에서 들어가지고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 아니고 지난주부터는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는 지인들이 생겼어요. 좀.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분할해서 중기적으로 들어가면 나중 내년 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어저께 장을 시작했는데 네. 장은 단기적으로 내려가서 오늘 리포트를 제가 올리고 왔는데 리포트가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제목은 팩트 도 드로잉 보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일부분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어저께 월요일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원인이 혹시 환율 때문인가요, 혹시? 그 대한민국 장을 얘기할 때 예. 미국 장보다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빠지는 이유는 3가지예요.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소강 상태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 그렇죠. 대만 리스크 나오다 말다 하는데 계속 있거든요. 그거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에서 40%를 차지하잖아요. 시크릿한 거. 그렇죠. 근데 미국은 빵 주식. 이거는 이제 성장성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죠. 반도체 가격 내려가고 어닝이 내려간다 그러면 그건 어닝 어저스트 하는 거 내리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11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어닝 하락이. 그래서 그게 시가총액의 40%니까 장이 만약에 2,500을 버틴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려운 거거든요. 한계가 있다. 그게 가장 또 취약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환율이죠.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자체 펀더멘트로 따지면 뭐 13년 만에 1,350을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펀더멘트만 가지고 되나요? 중국 위안화가 내려가고 유럽이 난리쳐고 유로가 내려가고 그러면 오늘 보니까 페러티 1달러 2유로 됐다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40 이렇게까지 왔는데 테크니컬리 중국 위안화하고
가뭄 때문에 어저께도 LPR 그 저기 기준 금리도 올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럽은 또 뭐 가뭄 때문에 아직 난리치고 그러면 걔네들 테크니컬리 2~3%는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6.8 위안인데 그 레코드 하이는 아니고 5월달 중순에 그 레코드 하이 올라갔거든요. 7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유로도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그럼 한국은 2~3% 오르면 1370이에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 주에 내일 모레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공통해서 50bp 하겠어요? 못하죠. 예, 부동산 있고. 그래서 그럼 테크니컬리는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연말 가서 다시 내려올지 몰라도.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거는 환율이 항상 불안했다. 저번에 랠리가 바닥에서 베어마켓 랠리 한 15% 미국이 18% 어저께 내려가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덜 올라갔잖아요. 덜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빡 빠지는 게 환율이 내려가면 또 이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은 게 좋을 때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그게 한계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크릿컬하게 이렇게 잘 가면은 우리나라 좋은 건데 PC 잘 팔리고 휴대폰 잘 팔리고 뭐 데이터 센터 서버 좋고 근데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고. 그럼 뭐 환율이 그나마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말고 다른 요인이고. 근데 어저께 발표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면은 아작이 났잖아요. 수출은 3%, 수입은 뭐 10몇 %에서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가 20일 동안 왔는데 지난달에 45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지 세 자리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버텼기 때문에 테크니컬리는 사실은 백투 드로잉 보드라 말씀드렸는데 백투 드로잉 보드는 한 2,400까지가 백투 드로잉 보드란 말이에요. 2,500 칼로 이렇게. 전저점을 안 깰 거 저는 보지만 미국이 뭐 3% 마이너스 성장 안 하고 그런데 사실은 백투 드로잉 보드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럴지는 이젠 내일 모레 이제 그 잭슨홀 미팅하고 그거가 일단 일장 관문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네. 우리 성님께서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일단은 해주시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좋은 거는 이제 지인들이 주식시장 떠나려고 한다. 그게 이면에는 그게 그렇고 나면 3개월, 6개월 뒤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사람들이 연락 안 하는 지인들이 막 사겠다. 작년 1월 달처럼. 네. 그래서 바로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3개월, 6개월 뒤에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다 빠지고 나면 바닥에서 줍줍 하는 사람이 넘기는 사람 생기면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 제가 봤을 때 내년 봄 정도에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가능성이 가능성은 제가 별로 안 봤는데 네. 지난주부터 조금 한편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종전의 가능성. 또 저는 이제 지금은 50% 이하지만 당연히 그 가능성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까 어닝이 내려가니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금 부담인데 충분히 빠지면 어닝을 충분히 빼고 나면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또 내년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 가면은 종전 얘기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이 충분히 빠졌을 때 그때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에 6개월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보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그런 된다면. 느낌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사모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내년 봄쯤에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계좌도 따뜻해지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왔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상무님이랑 진짜 준비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 실제로도 정말 많이 궁금한 거긴 한데, 이제 반도체,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요게 이제 가장 중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제 가장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싸움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로서는 치포 동맹 관련해서 우리 한국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패권 전쟁에 사실 우리가 지금 되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호재라고 봐야 됩니까? 악재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2019년 이전에 보다는 악재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는? 평안한 시절에는 우리 안미 안보는 미국 따라가고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선택을 구해봤잖아요. 그 취폭이고 뭐 아이팩인가 그 돈 가입하라는 거는 우리 입장은 지정학적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편에 중국이 보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를 봐야 하는데 외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 전례가 없으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도 한국이 레버리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구마구 옛날식으로 옛날 롯데그룹 해갖고 우리 사드 할 식으로 이렇게 몰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 당순이 가입했다는 게 아니고 구체화돼서 자기네가 빌미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 됐을 때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많이 떠드는 것처럼 당장에 무슨 중국의 보복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떠들 때는 별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화돼서 중국이 만약에 보복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데 그러면은 반도체는 못 건드리고 반도체 사다가 안 쓰면은 걔네들은 IT 생산을 못 하거든요. 자기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건드리면은 뭐 소재라든지 2차 전지 같이 2차 다른 전지. 섹터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가고 있는데 그거 억누르면은 찝찝하잖아요. 반도체는 원래 안 갔지만 반도체를 바로 때리기는 명분도 없고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일단 자기네가 당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미국이 뭐 경착륙 마이너스 5% 성장보다 더 쉽지 않은 중국의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추후에 구체화되고 나서 네네. 중국이 그러면은 약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여지는 어느 정도 반도체는 못 때리고 그러니까 다른 섹터로. 섹터로. 그거는 있죠. 구체화되는 거 정도가. 아. 그런데 중국이 왜 그거를 또 시기를 가늠할 거냐면은 한국의 레버리지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뭐냐면 바이든이 지금 우리나라 좀 그렇게 합니다만 대통령 인기도가 이렇게 뭐죠? 지지율이 지지율, 내려갔잖아요. 그 11월 8일 날 미국 선거에서 지면은 데모크래틱 민주당이 지면은 이 모든 거 다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내년에 만약에 대통령 레이스가 내년 말쯤 일찍 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내년 중후반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뭐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IPS, IPEF. IPEF인가? 맞아요. 예. 그렇죠. 인도 퍼시픽 네. 프레임워크. 이것도 사실은 협정이 아니고 그거기 때문에 법적 구속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를 신중하게 바라볼 것 같아서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닐 거다라는데 저는 배팅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죠. 전문가들 그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큰 위험성은 제가 봤을 때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이제 비중도 크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법이 이게 지원법? 생기면서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중국에 향후 한 10년이었죠. 향후 10년이 이제 투자를 못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에도 그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도 당연히 타격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룸을 가져야 되는데 예, 아직 확실된 게 아니니까 향후 10년에 몇 나노미터 이하까지는 안 될 것이냐. 이런 거가 신문에 나오고 18만 원, 10년에 여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내고하기 나름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하고 나름이죠. 예, 그래서 삼성이 있는 중국의 공장은 하나 있고 시안인가 시안.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우시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곳에 어셈블 테스트인데 중요한 건 시안하고 우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그 미세 공정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그걸 제재를 하게 되거나 실제 못 하게 되면은 그 난감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 2년 걸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아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리스크는 있죠. 잘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조금 좀 까리까리한 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하이닉스 현대전자 반도체 시작했는데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 한 10년간에 미국하고 일본이 셀 때 그러니까 한국은 한 10%밖에 안 될 때 미국하고 일본이 마켓시어가 4대4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워낙 덤핑을 하고 하니까 자식들 너네 미국 땅에 와서 짓고 그렇게 덤핑하지 마라 까불래? 우리가 플라즈 협정인가? 무슨 플라자 협정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게 피크아웃 되는 게 89년도인데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이 엄청난 파급 효과로 향후 6년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날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그냥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이 이제 수혜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중국
우리 지금 다시 미국으로 온쇼로 해야 되는데 그 대만하고 한국은 좀 다르죠. 대만은 파운드리고 우리는 삼성은 파운드리고 하이닉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와 비슷한 형태로 혹시라도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모든 내고에서 미국 위주로 되면은 장기적으로 임플리케이션의 의미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 타이트하게 하면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아니고 그 애플이라든지 기타 공장들이 아직 중국에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영향을 안 주고도 피해갈 수 있느냐 미국도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문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임플리케이션이 나쁘냐? 나쁘죠. 이런 일이 없을 땐 나쁜 거죠.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올해 내년이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닐 것 같다. 만약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될 수 있다면 한국장 없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나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올라오다 하면은 그냥 2,300에서 2,500 갇혀가지고 내내 가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런 거 잠깐 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실제 지금 중국 자체가 네. 이제 소재나 장비는 이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느린 편인가요? 이들이죠. 중국이 중국 자체 산업을 진행하려면.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있어요. 중국도. 이 장비 업체가 없지 않고 한국의 장비 업체에서 우리가 미세 공장에서 앞서 있는 거 말고 후단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국의 장비, 소부 장비를 쓰거든요. 큰 양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도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의 뭐 CXMT, YMTC 뭐 기타 등등 업체가 지금 시장에서 낸드가 한 2, 3% 차지한다 하는데 이걸 의미 있게 한 10몇 프로 두 자리 끌어올리고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려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이게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을 2015년도에 그 2025로 한다고 해서 중국에 할 때 제가 콧방 켰죠. 10년은 걸린다. 지금 이제 5년 지났잖아요. 7년 됐으니까 향후 5년이 아주 관건해요. 네, 그래서 5년 동안에 막 박차를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미국하고 이게 압력이 오니까 아주 진퇴양난인 거죠. 이게 이 향후 5년에서 2025년을 중국이 타겟 잡은 게 딱 이유가 있어요. 2025년부터 향후 10년 사이가 전기차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반도체가 혁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게 202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15년 시작했을 때 10년간은 돈 까져 상관없어. 들어온 건데 정작 한 단계 뛰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딱 틀어막으니까 아주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넘어가면은 그러면 2030년, 35년도에 한국에서의 반도체에서의 우위, 상대적 우위는 지금보다는 많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는 염두에 두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난 10년, 지난 5년, 한 7년간의 중국이 따라온 거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한번 조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우리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 따라가는 거에 뭐 골몰하고 있지만 그거만큼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 건 더 어렵거든요. 거꾸로 하면 한국이 TSM을 따라가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분기점이 20년부터 25년이라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한계. 삼성은 또 파운드에서 어려워지고 중국은 미국의 어택을 받아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앞서 있는 1등하고 뒤에 있는 후발 주자와 간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영어로 far distant second는 1등이 크게 뭘 잘못하지 않으면 2등이 1등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는 별거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와치는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슈는 아닙니다. 대부분 25년을 얘기를 하고 로봇 산업도 그렇고 네, 다 25년. 중국은 25년이 변곡점인가?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한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상무님한테 그냥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정말 또 주린이의 입장으로서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주제가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 뭐 미국이 반도체를 정말 중요시하는 분위기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반도체가 없으면 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온다 그러네 막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주가가 오히려 계속 이게 흐르나 좋지 않나 라는 근본적인 저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차건 네. 전기차건
그거는 과거에 지금까지 있는 자동차보다는 레벨이 다르게 반도체가 쓰이죠. 흔히 자동차형 반도체라는데 네.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고 2년 전에 얘기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메인 핵심의 그 응용 분야는 여전히 PC하고 휴대폰하고 PC하고 휴대폰. 데이터 센터들은 서버예요. 그게 90%. 차량용 반도체는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5%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쇼트지는 건 맞는데 그만큼 덜 중요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을 것이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수요가 오르면서 갑자기 자동차가 더 많이 사고 자동차 부족한 날이잖아요. 갑자기 뭐 뺍 짓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뺍이 뭐 짓거나 아니면 엘로케이션 하는데 1년, 2년 걸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5% 되는 반도체 시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잘 모르는 유럽 회사, 인피니언, 뭐 ST 마이크로, 뭐 저기 그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별 신경도 안 쓰죠. 네. 근데 그런 애들 꾸준히 10년, 20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황인 거죠. 그래서 컨슈머 상대라는 제품이 아닌 반도체가 지금 날린 거지. PC하고 스마트폰 가장 취약한 거는 올해 1월 초부터 조짐이 안 좋았고 5월 달부터 확연히 4월 달부터 확연히 수요가 줄었죠. 어디서 줄었어요? PC, 미국, 중국. 스마트폰, 시아미 안 팔리잖아요. 휴대폰하고 PC가 작년에 5%가 10% 성장했는데 YOY로 올해도 그 성장을 봤어요. 근데 저는 올해 그렇게 안 봤죠. 왜?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덤으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집에 살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수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코로나가 잡히는 순간부터 그 수요는 둔화된다고 봐야 돼요. 코로나 언제 잡혔어요? 3월부터 잡혔잖아요. 네. 외국은 1월부터 잡혔고 네. 그러면 1분기, 2분기 넘어갈 시점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수요는 빠지겠네라는 감을 가져야 되는데 감은 가졌지. 근데 정량화를 잘 안 했죠. 그러다가 미국 금리를 3월부터 올렸잖아요. 3, 5, 6. 그걸 맞물리니까 수요가 겁이 나는 거죠. PC를 만드는 업체도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도 안 그래도 수요가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재고가 늘고 하니까 근데 PC하고 스마트폰 합해서 얼마라고요? 그게 60%, 55% 되고 60% 되니까 여전히 탄탄한 데이터 센터 서버는 우리가 취급하는 게 아니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큰 업체들이 아마존 투자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투자하는 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PC하고 달리 데이터 센터 튼튼하다 했는데 맞았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6월, 7월 넘어오면서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가격 압력 좀 줄까 하니까 드디어 서버용 디램도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 들어오면서. 그러니 이제부터 어닝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웃긴 거죠. 주가는 그걸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투자가들은 그 앞서서 해야 되는 거고 애널리스트 하는 거는 이제부터 어닝 다운시키고 좀 빨리 한 사람들이 6월 달부터니까 시간이 걸리죠. 어쨌든 컨슈머 상대라는 거는 매크로 관련되고 매크로가 코로나 때문에 부풀려진 것까지 있었고 마침 또 금리가 또 요 3, 4, 5월 달에 올라갔으니 금리 인상된 거로 인해서 경기가 내려가는 거는 6개월 뒤이니까 아직 발생을 안 하니까 어닝 포캐스트는 늦게 하는 거고 근데 주가는 밀 빠진 거 이렇게 된 거죠. 단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PC 수요 이제 둔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DDR5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저번에 이제 CPU가 인텔이 뭐 속도가 늦어져서 지금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DDR5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혹시 그러면 이제 주가도 이제 반등할 이제 요소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나마 DDR5 이전을 생각을 해서 4, 5, 6달 강했다가 지금 자치 조정맞은 DDR5 관련되는 소부장제. 또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쭉쭉 할 수 있는 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매크로가 이러니까 같이 빠지는데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뉴스는 괜찮죠. 연말부터는 DDR5 이전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뭐 DDR5가 갑자기 5%에서 20%, 30%가 바로 3, 4개월 하냐 그런 일 없어요. 항상 작년 초도 DDR5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린 택도 없는 얘기고 내년 얘기다. 그렇게 DDR5 소부장도 얘기하는데 남들이 떠들 때 따라하면 안 돼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죠. 이젠 주축하면 돼요. 이제 줍줍을 하는데 줍줍이 장이 좋을 때는 한 3, 4일 내에 소부 볼 수 있는데 3, 4일에 사가지고 다음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나만 하는 게 얘도 알고 쟤도 알고 하니까 그렇죠. 30번을 3개월 동안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세요. IT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그렇게 아니면은 좀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관련해가지고 하루백사님이 실제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DDR5 넘어가는 시기로 들었는데 디램 현물가 상승해서 주가를 밀어올릴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라고 관련해서 비슷하게 질문해 주셨었어. 답이 되셨겠죠? 하루백스님. 네. 연전연승님도
잘 들을게요. 좋은 증시 상상하며 상상은 너무나 우리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저 상상인 증권. 예. 센스. 완전, 와, 그것도 캐치하는. 네. 과장님 센스. 좋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 잘 지셨죠? 예, 진짜 이름이 너무 중에? 예뻐서.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주린이 분들이 저도 이제 주린입니다만 반도체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뭐 당연히 이렇게 좀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관계없어요. 연관이 아예 없잖아요. 사실. 주가에는 관계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지 않?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요? 어디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주가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3나노 이제 뭐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애플이 보니까 또 오늘 이제 TSMC나 또 3나노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직 삼성전자 그 수율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요, 그 아까 미국 칩포 동맹에 들어가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거 이면에 그 파운드리 생태계는 설계업체부터 설계업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더 밀접한 관계. 아까 많이 뒤져 있는 2등이 삼성전자가 16%고 저기 TSMC 53%니까 이거는 역전되기 어려워요. 돈만 투자.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보이려면은 더 미국하고 팹 설계하는 회사하고 붙어야 돼서 큰 팹 업체를 잡아야 돼요. 설계 업체, 그러니까 콜컴, 엔비디아, 그나마 친한 거 말고도 AMD 이런 있는데 지금 다 지금 삼성한테 안 오고 TSMC 가잖아요. 안전적인 TSMC니까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그 30년 동안 50% 마켓을 하는데 여기 17% 한다는데 잘한다는데 맡기는데 무슨 모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티브. 그게 아직은 충분치 않는 거예요. 수율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 그래서 근데 내가 필요한 제품을 얼마나 안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신임을 얻으려면은 모르는 정성적인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총까지 그게 삼성전 주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기대가 난방이고요. M&A는 다른 거, 그러니까 파운드 말고 다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80%는 80%는 하이닉스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네, 같이 하이닉스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그래도 우리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둘 다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그럼 지금 이 현 시점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굳이 이제 둘 중에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게 조금 더 괜찮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매크로하고 네. 반도체 가격하고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네, 다르죠. 제가 6월 중순에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2,300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바닥은 97,000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9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 조금 더 빠졌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빠졌는데 또 올라올 때는 그만 많이 올라 10만 원 가다 내려가는데 9만 원, 10만 원 올라갈 때는 무리. 삼성전자가 6만 1,000 몇 병 갔을 때도 무리. 제가 좀 애매하다고 7월 말에 리포트 썼거든요. 박스에 갇혀 있어요. 어닝이 내려가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매크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매크로가 안 좋고 환율 이슈가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더 안 좋아요. 한국의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패시브 주식도 있고 더 안 좋고 만약에 반도체 가격 빠지는 게 5% 전인데 8% 빠졌네 메모리가 이런 뉴스발로 단기적인 리스크는 하이닉스가 더 있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반도체가 진짜 고점이 아니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모른다 그런 일이 나오는 순간에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또 리스크 많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9만 원, 삼성전자가 5만 한 7, 8천 원이면은 9만 원, 5만 원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슷비슷하다. 지금 봤을 때 웨이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이하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매크로가 뭐 마이너스 5% 성장 안 하면 그래서 그때보다 낫다. 근데 사실 물론 그동안 IT 세트 좀 물론 다 수요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최근에 폴더블 쪽은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닙니까? 그 한번 1,500만 대 추락하면은 이제 그 램 수요도 이제 서서히 생길 거고.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1,500만 대 뭐 작년에 2배 하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가격이 낮춘다. 가격이 낮추면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을 왜 낮출까? 안 팔리니까 낮추는 거냐. 그다음에 또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나온다니까 경쟁하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폴더블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폴더블 관련 수혜 업체가 더 중요한. 삼성전자를 그걸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폴더블 폰이 그 중국도 많이 뭐 삼성전자가 지금 95%인데 더 많이 또 진짜 전 세계 휴대폰이 한 10억 개인데 13억 개인데 폴더블 아까 뭐 2, 3천만 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한 3억 대 이상 한 20% 정도 될 수 있으면은 의미 있는 거죠.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니치예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이 의미가 되려면 애플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애플이 아직 안 들어왔죠. 아, 신중에 신중 그하고 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23년인지 24년 모르겠는데 그래서 메인스트림 가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이 너무 많이 빠지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이죠. 재미없죠. 아니, 애플은 진짜 뭐 이게 약간 네.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과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신중한 거죠. 신중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계획은 어느 정도 했다. 조금 생각은 했다가. 뭐 2025년까지는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애플이 보면 말이죠. 우리 옛날에 그 아이패드, 우리 지금 녹음하는 거, 네.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걔는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아니에요. 음. 세컨 무버인데 세컨 무버 할 때 완벽한 걸 추구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또 그러는 거는 삼성전자는 OLED 디스플레이가 핵심인데 그 지네가 만들잖아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을 커오는데 초반에 애플은 그렇게 할 리스크 자기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 다른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 애플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애플 관련된 주식이 또 미리 올라가겠지만 폴더블 폰이 의미 있게 되는 것도 그때니까 현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사실 애플과 핸드폰 쪽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그 경쟁이 아무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폰을 만든다. 네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시장이 더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경쟁과 함께 더 올라갈 수 있는 나쁘지 않아요. 그 시장이 열리겠죠. 나쁘지 않죠. 네. 오히려 삼성은 애플이 빨리 들어오기 바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쟤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에서 요거 봐라, 우리 또 접는 것도 만들었다. 이번에 위아래로 접지요. 뭐 좌우로 접지 않는데 애플이 좀 괜찮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1억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탄탄한데 확인되고 올라가는데 경쟁이 들어오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매크로가 안 좋아서 수요가 떨어지는데 경쟁이 들어왔을 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폴더폰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막 경제가 매크로가 무너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신제품 나와서 효과보다는 매크로가 아직도 누리기 때문에 주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 아이폰 14가 또 나오잖아요. 네, 9월달 초. 9월 달에. 근데 그게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보다 만약에 또 압도적으로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럼 경쟁 이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가 누가 경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걸 보진 않지만 뭐 샤오미나 중국 업체 더 힘들어졌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PC 수요도나 모바일 수요도나 하는데 모바일 수요라도 올라가야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이라는.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주진씨한테 모바일 바꿀 거냐 휴대폰 스마트폰 바꾸느냐고 물어보시면 그리고 금리 오르고 뭐 집값 뭐 이자 내야 되고 뭐 하고 그러면 사람들 다 이렇게 조용하거든요. 그럼 수요가 주는 거예요. 수요가 뭐 저기 YY 그 휴대폰 아까 PC 말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거의 5% 성장하다 지금 마이너스 10%. 5% 성장하다 제로 성장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델타 값이 엄청 큰 임팩트거든요. 반도체 수요한테. 단순히 휴대폰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휴대폰 만드는 샤오미나 이런 업체도 힘들지만 반도체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게 6월달, 7월달 초에 많이 한번 반영이 돼서 그 주가에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또 그게 안 올라오면은 매크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주거나 아니 주가가 어닝을 많이 빼서 삼성전자 어닝이 내년에 30% 빠지고 하이닉스가 50% 빠진다는 그 컨센서스가 확실히 잡히는 어느 시점 연말 그게 돼야지 주가가 매력이 생기는 거죠. 야, 상무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이 경제 방송을 이제 공부도 하고 항상 준비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들으면서 깨닫는 게 정말 이 기업 하나에 투자를 할까 말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온 세계 그리고 모든 그런 뉴스들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되어 있고 금리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정학적도 그렇고 매크로적으로 좋은 상황들이 아닌 게 결국에는 이런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타고 오는구나. 탑다운. 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대세상전 좋은 시절 1990년부터 많은 분이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나오기 전까지 한 30년 가까이는 뭐였어요? 그냥 미국만 따라가면 미국이 정한 룰에 따라서 생산하고 수요 맞추면 됐거든요. 네. 그럼 내가 잘 만들기만 하면 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가 요동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만큼 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임이 막 정말 크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교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소분야 업체들은 조금은 비교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부장 업체들은 전망을 보자면은 같이 힘듭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IT주는요. 대동소이하게 즉 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30분을 나눠서 향후 3개월에 나눠서 산다. 그런 끈기가 없으면 아직 보지 마라. 근데 보면은 3개월에 나눠서 30분을 나눠서 산다. 외국인 투자처럼 만약 진짜 마음에 들어. 그거는 뭐냐면 내년도 여름에 좋아진다. 봄에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걸 믿고 해야 되거든요. 그건 두 가지예요.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수요가 나빠졌잖아요. 3, 4, 5월 달. 나빠지는데 빨리 움직이지 않았지. 그러다 대탕 맞아 6월 초부터. 이제부터 어닝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주는 게 작용이라고. 그럼 업체들 뭘 하겠어요? 업체들이? 네. 갑자기 수요가 줄었어. 어떻게 하겠어요? 재고 늘었고. 삼성전자가 52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뭐 16조 재고가 지금 재고가 있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매출 대비해서 10몇 프로, 20몇 프로니까 그건 뭐 큰 건 아닌데 수요가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는데 어떻게 하냐. 감산해야지. 감산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겠죠. 그게 리액션, 반작용. 이 작용과 반작용에서 오늘 짧아서 얘기 못하는데 2008년, 2009년도 사례를 얘기해드리면 확 따오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도체 주식이 달라졌는지 삼성전자가 그 당시 액면가가 13만 원까지 나오고 하이닉스가 7,000원, 2005년도 1월 달인데 7월 7,000원에서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갔을 때 2009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009년 1월 달에 2008년 4.4분기에 뭐가 있었죠? 10월 달에 리먼부 사태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앞으로 잡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반작용의 효과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다고요. 마이크론도 알죠. 그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시험 7월 1일 날 걔네 분기점 발표할 때 감사는 얘기 안 했지만 투자를 줄인다 했어요. 근데 얼마 준다 얘기 안 했어요. 시장 보면서 뭐냐 말도 안 되는 가격 내고 하면은 나는 재고로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도 똑같이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비슷한 전략을 취할 거를 7월 말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요가 내려가죠. 그럼 작용 반작용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반기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닝 추정 내려가지만은 내년도에 달라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이것이 캐치가 되는 순간을 바닥이에요. 아니면 바닥은 이미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빨리 많이 안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게 반작용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게 캐치가 되면은 주가가 좀 반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랠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분기점이 저는 빠르면 10월 달, 늦어도 1월 사이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 주가가 어닝 때문에 내려가면은 그때는 용기를 낼 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아까 말한 3개월 뭐 30분 나눠서 하잖아요. 그냥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종전이 일찍 온다. 미드텀 일렉션 전에 종전의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낮으니 천천히 나눠서 사가지고 11월, 12월, 1월 달에 그런 달라지는 그 성향이 될 수 있다는 그걸 이해하려면 반도체나 이런 IT는 특히 반도체 같은 거는 LCD도 마찬가지인데 작용. 수요가 나빠지는 보통. 그다음에 반작용 어떤 액션을 하고 그게 어떻게 어저스 되는가를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적용하죠. 예. 그게 가능하면은 그걸 전제로 까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가정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아니면 비슷할 때 막 그때 올라갈 때는 삼성 하이닉스보다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뭐가 많이 올라갈까요? 많이 내려갔지만 중소업체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좋은데 리스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갈 때는 얘네들도 리스크예요. 덜 빠진다고 보장 못해.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하지만 그런 주식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릴 게 아까 DDR5 관련되는 거 아니면 소재나 소모품.
소재. 여간해서 감산하지 않은 한 새로운 걸 투자 안 하는 거는 새로운 장비를 안 사는 거니까 전공존 장비고 뒷단에 끝단에서 어차피 제품 만들어지는 거 테스트하고 소켓 바꾸고 뭐 이러는 거 그 DDR5 오면은 체인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멀티플 많이 내려가고 이런 주식들 사면 좋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그것도 세이프는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반작용이 오는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더 튀게 올릴 수 있다. 지금이 아닌 몇 개월 뒤에. 그래서 그 업체를 말씀드리면 월덱스, ISC, 원익 QNC 다 제가 커버를 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도 하고 IR도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이고 목표 주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고 아니면 그거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네, 월덱스는 반도체 실리콘, 콜츠 뭐 이렇게 느낌상 알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모성 부품 3개월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이제 중요한 건 월덱스는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서 국내하고 해외가 안정돼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요?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주가 잘 안 올라가죠. 작년에 제 목표 주가 갔었는데 내려왔는데 근데 아까 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2% 빠질 때 얘네가 그러면 2% 올라가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거꾸로 보자. 아무리 소부자한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 네, 삼성전자가 안정화되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왜 투자가들 기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도 줍줍한다. 절대 한꺼번에 왕창 사지 않는다. 두 번째 ISC 이건 다른데 반도체가 제품 완성되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 완성된 제품 재고 많다면 그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 속에서 계속 수가 있다고. 그 ISC 괜찮죠. 그래서 주가 좋더라고. 어저께도 3, 4% 빠지지만 기관들은 안 팔걸요? 최근에 제가 IR도 하고 NDR도 하고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도 원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제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았어요. 진영하게. 원익 QNC는 이거보다는 낮죠. 좀 우선순위는 낮지만은 이것도 괜찮은 종목. 이렇게 정도를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는 순간에 쭉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센스님께서 이제 커버했던 종목 중에서 제가 좀 하나 좋아했던 종목이 넥스틴이거든요, 사실. 넥스틴 이게 인텔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걸 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그걸 제가 10월 달에 업데이트 하겠죠. 맞아요. 10월 달에 좀 공식 업데이트 실적은 나왔고. 넥스틴. 넥스틴. 이게 월덱스도 아이스도 원익현 좋은데 뭐 여기 안 나온 넥스틴 비슷한 건데 넥스틴도 그 마진이 너무 높은 주식이 조금 의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투자가들의 의문을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너무 높으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아무리 좋은 주식 헤게몬이 있더라도 마진이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넥스틴이 아마 그래서 조금 최근에 좀 덜 실적 대비했을 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되는지 4, 4분기 들어가서 10월 달쯤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어놨습니다만 좋은 주식이긴 하죠. 근데 지나치게 마진이 뭐 4, 50% 올라갔다. 50%. 그 주가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 마진 적정하게 10% 20%면은 그게 오히려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SC는 제가 이거 차트를 봤는데 18일 날 한번 쫙 올랐네요. 다들 목일인가요? 그게 아마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별도 실적은 미리 내고 18일 안에 그 전에 냈고 별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있었고 연결 실적은 자회사에서 연결 실적은 좋았어요. 연결 실적이 베트남 공장 수율이 올라가래갖고 마진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 막 반응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조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조정다운 조정 별로 없었죠. 그 방금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월덱스, ISC, 원익 QNC를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목표 주가도 월덱스는 31,000원인데 지금 현재가 월덱스가 2만 이게 31,000원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되게 어렵죠. 삼성전자. 근데 이제 제가 작년부터 목표주 갖고 있는 거고 이 장기적인 거니까 내년도 한 여름까지 이게 안 되면 목표주 수정해야 되겠죠. 내년까지 보고 하는 거고 ISC도 마찬가지인데 ISC는 장만점 턴되면은 내년 여름까지 안 가고도 갈 수 있는 목표 주가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원익 QNC는 아까 말한 것보다는 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왜냐면 제가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못 해봐갖고, 커버는 하지만 괜찮은 주식이에요. 목표 주가를 낮추면은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3만 원까지. 2만 한 5천 원.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정화되기 전에 한꺼번에 4일 동안 다 사지 마라. 지금 그럴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까 오늘 눈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조은장처럼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들어가고 무지성으로 풀매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긴 시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주워가면은 나쁘지 않을 거. 천천히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한 30 하면은 30번 하면은 에버리지가 아웃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안 됐다. 막 꼬꾸라졌다. 그건 두 가지 탓을 해야죠. 왜? 매크로가 완전히 붕괴됐구나. 어찌할 도리가 없고. 아니면 투자 추천한 사람이 완전 잘못 짚었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네. 근데 매크로적으로 따지면은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결국 핵심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가 뭐 8% 미국 9%인가 8%죠. 8%죠. 연말에 6% 가냐 5% 가냐 6%가 5%가 다르고 4%가 천지개벽하는군요. 4% 되면 주가는 날아갈 것이고 6%면 별로 안 올라갈 것이고 5%면 오케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딴 나라 보니까 영국은 뭐 10몇 프로 올라간다 그러고 우리가 이스라엘도 뭐 75bp 올린다 그러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유가뿐만 아니에요. 유가는 뭐 또 유가 많이 빠지니까 오늘 사우디가 이제 감산한다는 데 예, 맞아요. 네, 감사한다 맞아요. 그랬어. 뭐 당연하겠죠. 140불에서 90불 내려갔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경기가 만약에 애매해지면 감산한다는 게 낫지 증산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그 매크로의 이슈가 된 인플레의 원조는 뭐냐면 두 가지죠. 돈을 많이 풀었어. 돈을 많이 그 돈을 회수하는 거는 우리가 각오하고 겪어야 돼요. 안 겪고 쉽게 넘어갈까 생각하는 건 나쁜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아니, 욕심이고. 욕심이지. 네. 지금 미국이 4조 9천억 달러 그 저기 연준이 갖고 있는 게 8조 9천억 대인데 아직 큐티 별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이번 달부터 900억 불 하는데 1조 달러 하고 회수해야 돼요. 아직 제대로 된 기축은 안 들어갔다. 그거 다 하면은 한 1조 메탄 하면은 25bp 올라가는 효과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돈 많이 풀었다. 회수해야 된다. 지상 과제인데 이 경기니까 신경 쓰니까 이게 눈치 본단 말이에요. 이 경기 이렇게 되는 그 이슈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악화시킨 게 뭐죠? 전쟁이잖아요. 그 정도는 각오할 생각을 하고 연초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악화시킨 게 이게 3,000, 2,800이 아니고 2,700, 800 정도로 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보지만 이 빠진 거는 이 전쟁이 엄청난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러면 전쟁을 종전화시킬 수 있는 휴전은 아니 종전은 아니고 휴전. 휴전. 대한민국도 휴전인데 네. 우리는 종전 안 했다. 그렇죠. 평화 휴전. 휴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휴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생긴 거는 같은데 컨센서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거기 희망을 가져보는데 뭐 남들이 그거 안 따라오니까 뭐 하는 건데 하여튼 10월 달까지 그런 거가 미드텀 일렉션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10월 중후반까지 2달 남았는데 그런 게 스멀 기어 올라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2,700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거 빠지면은 그 돈 회수하는 거에 의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경기 후퇴 효과 나쁜 효과는 많이 흡수될 거라고 봐요. 네. 그것만 해결돼도 그만 해결도 많이 해결되죠. 굉장히 큰 부분은 그거 해결된다고 3천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해결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종전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쳤냐? 명분이 있느냐? 그러면 걔네가 명분이 없으면 미국, 유럽은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이냐? 지원은 누가 해주죠? 유럽도 지원해주지만 유럽은 지원해주기 싫잖아요, 원래는. 미국 따라가야 되죠.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미국이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돼요. 선거에서 지면은 이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벽히 스크랩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기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슬쩍슬쩍 나와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전쟁이 2월 24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6개월 됐잖아요. 피크가 있어요. 재래식 지금 재래식 전투지 지금 이것이 뭐 50년 전, 40년 전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첨단한 전쟁은 아니. 그러면 지친다고 사람들이 땅을 뺏겼고 우리나라 제가 6.25 때 태어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여기 아무도 6.25 때 태어나신 분 없었으니까 6.25가 일어났을 때가 1950년 6월 25일인데 전쟁의 피크아웃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몇 년도일까요? 51년. 1년 만에. 이봐 이게 피크아웃이니까. 6.25도 잘 몰라 이 투자가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발발해서 전쟁은 53년 7월 27일 날 끝납니다. 네. 그런데 피크아웃된 거는 51년 1월 4일 일사후퇴 때부터 피크아웃돼요. 일사후퇴가 또 뭔지 모르지. 그건 알아요. 근현대사 때 배웠어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6.25 일어나서 겨울에 우리가 이제 그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밀고 올라갔죠. 네. 북한으로. 네. 그 압록강까지 갔을 때가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중국이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중공군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을 다시 뺏긴 게 1951년 1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일사후퇴라는 거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6개월 지나가. 그러면서 소강 상태 들어가서 어쩌서 지쳐가지고 뭐가 되냐, 동맹군 유엔이 오고 그랬는데, 야, 휴전이 아니고 협상해. 그래서 51년 7월 달에 첫 협상이 일어난다. 첫 협상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실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소강 상태. 왜 2년 가졌냐? 이스만 대통령이 통일하고 싶어갖고 그냥 자기 욕심 부리다가 해난 인민들, 우리 국민들 힘들게 2년 더 간 거예요. 그때 끝났었는데. 근데 만약 그때 주시장이 있었으면은, 주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언제 가요? 주식은 50년 그 휴전협정 들어가는 시점부터 달라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쟁은 했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진짜 빠졌는데, 명분은 못 세우고 있는데, 6개월, 7개월 되고 있어요. 미드텀 일렉션은 11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드텀 일렉션도 11월, 10월 달에 엄청 추워지잖아요. 유럽. 뭐 난리인데 전기 부족하고 그렇죠. 폭염에 가뭄에 근데 그거 지나면 겨울은 더 춥고 그죠, 가스. 지금 가스 나오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압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이승만처럼 거기도 젤렌스키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젤렌스키가 대통령 하고 나서 2년 2번 연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2024년 3월이에요. 3월인가 4월인가. 그러니까 걔는 그때까지 버텨도 좋아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라 위하겠지. 하지만 자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좋잖아. 그래서 그 협상은 연말 연초 할 수 있는데 실제 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주식은 언제 반응할까요? 협상을 하면은 그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말 연초에만 그게 그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접어요. 그럼 그 대형마켓 랠리는 또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가가 70불 되기 전에는. 근데 유가가 뭐 이렇게 감산하면 70불 되겠어요? 작년에 70불, 80불, 그걸로 안 가니까 그러면 인플레도 서서히 떨어지는 거니까 기대했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장이 되는 거죠. 이게 썼을 것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진짜 들어보니까 딱 지금 우리의 그 상황 때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실제로도. 제가 그때는 안 가봤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PD님도 지금 삼성 반도체 오늘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제작진도 많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는 2008년도 리만부터 사태, 2009년도 1월 달에 반작용, 작용 그 역사가 재미있고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메모장에 좀. 그 다음에 합시다. 오늘 장 시작됐잖아요. 장 이제 시작. 오늘 아침 먹었는데 배고파요. 배고파요. 나이 떠들어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두 개 하시고 마무리 하실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있었던 게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뭐 사요? 지금 아무것도 안 써요. 저는. 순수해. 개인 사심이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 뭐 사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사는데 아까 11월 그런 10월 11월 되면은 만약 그게 사려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우선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종목에서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그래도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그 지정학적 매크로적인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해결될 때 초반에 삼성이 좋아요. 그럼 나중에 다 좋아서 올라갈 때 레버리지 효과는 하이닉스가 크죠. 하이닉스 반도 메모리가 100%고 삼성은 70%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그만 업체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올라갈 때 좀 더 많이 먹으려면 그런 건데 지금은 많이 먹기 이전에 같이 맞으니까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본다면은 하이닉스를 좀 더 볼 것 같다. 피디님 아셨죠? 난 너무 웃겼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 팔라디님이 상무님 이야기해주신 거 듣고 또 나와달라. 그리고 상무님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네요.라고 또 채팅을 달아. 장이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장이 시원. 근데 좀 오늘 기다립시다. 기다려야죠.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오늘도 지금 개장하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네요, 확실히. 현대차 2차 전지만 올라요. 어제 뭐 WTO 제소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WTO 맞아요. 제소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시원해.
한번 다르다고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 우리 상무님이랑 정말 반도체 A부터 Z까지 한번 쫙 또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비교해볼 만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예. 관심이 그냥 궁금증 자체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상무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네, 이제 배가 고픕니다. 뭐 얘기했더니 평소에 방송보다 한 3배 되니까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다음에 우리 상무님 함께 해주실 때는 네. 저희가 브런치로 뭔가 네. 좀 세팅하고 하면 좀 더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카페처럼? 네, 네, 말고. 커피 말고. 커피는 안 마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모닝 라이브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 IT 및 전략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장렬 상무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좀 상무님의 그런 네. 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상무님이랑 또 과장님이랑 같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내용 그리고 또 도움이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 잘 준비해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